삼국사기 이전 고기 등 믿어야 5편. 한단고기는 종교서적일 뿐 한국 고대사 사료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2025년 12월 12일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을 당시 보고에 참여한 박지양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빠 논쟁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화해가 안 되는 모양이죠 라고 물으셨고, 이사장은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의 질문도 우문이었고 이사장의 대답도 우답이었습니다.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강단과 제야가 문헌의 문제점을 드러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헌으로 인정되는 사료 및 한단고기로는 답이 없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아니라 단군 할아버지가 오셔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이제까지의 학계와 제야에 공방이 없었다거나 적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통령님의 의중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대사 문헌에는 사료로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위서라고 불리는 책이라도 연구하면 뭐라도 건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국 고대사 연구의 남당 유고도 문헌으로 끼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단고기를 중심으로 사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단고기 가서번 부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고구려 시조 주몽의 출생 시기 및 아버지에 관한 것, 성씨에 관한 것 모두 삼국사기 및 광개토대왕릉 비문에 드러나 있는 기록과 다릅니다. 주몽의 아버지는 해모수이고 고구려를 건국하면서 성을 고시로 고쳤으며 서기 전 37년 고구려를 건국했는데 당시 나이 22세였습니다. 남당 유고와 한단고기의 가서번 부여기를 비교하면 해부루, 금화, 대소에 관한 기록이 모두 다릅니다. 삼국사기에는 동부여 왕력이 부족하여 비교 대상으로 삼기엔 모호합니다. 한단고기 북부여기 또한 참고할 것이 없습니다. 내용이 너무 달라서 무의미한 비교를 나열하는 것이라서 생략합니다. 한단고기의 고조선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기 이전에 사관으로 삼국사저료 등의 사료 편찬에 참여하면서 조선 왕실에 피장된 고기를 살펴보았던 인물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거정의 유고 사가집 삼국사저료 서문에는 우리나라는 단군이 나라를 세운 일은 아득하여 알 수가 없고 기자가 주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아서는 팔조복금으로 교화하여 존신의 오묘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필시 역사를 담당하는 관리가 있어서 언행을 기록했을 터인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 참으로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위만이 나라를 탈취하고 기준이 망명하자 한나라가 사군과 이부를 설치하니 나라의 형세가 중간에 단절되었습니다. 사만이 중간에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군신 상하의 분별이 없었으니 어찌 전할 만한 역사서가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서거정은 개인문집 필원잡기에는 관찬사서인 삼국사저료에는 기록하지 않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옛 기록에 이르기를 단군이 요와 같은 날에 즉위하여 우나라와 하나라를 지나 상나라 무정 8년 을미년에 이르러 아사달산에 들어가서 신이 되었는데 향년이 1048세이다 하였습니다. 당시의 문적이 전하지 않아서 그 참과 거짓을 상고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그대로 전하여서 옛 기록을 적은 것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요의 시대에는 인류 문화가 밝게 선양되었는데 하상에 이르러 세상이 점점 나빠져서 임금이 왕위에 있음이 장구한 자도 40~50년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사람의 수명이 상수는 100년, 중수는 60~70년, 하수는 40~50년인데 어찌 단군만이 1100년에 가까운 수를 갖고 한나라의 왕위에 있었으리오. 그 말이 거짓임을 알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당 유고 고구려 사략에는 단군의 뒤에 서원왕이 있었는데 주나라 모광과의 전쟁에 불리하여 청주와 서주의 땅을 버리고 북으로 귀하였다. 부여와 선비 등은 모두 그 후예들이다. 북부여왕 해모수에게 주몽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두 가지 기록에서 주나라 모광 때인 서원왕 이전의 단군 조선이 사라졌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필원잡기와 남당유고, 고구려 사략의 기록이 옳은지는 알 수 없지만 모순되지 않습니다. 한단고기 단군 관련 기록에 의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후한서 동이열전 서문에는 그 후에 서희가 참남대의 왕호를 칭하며 구의를 거느리고 종주를 쳐서 서쪽으로 황하의 상류에까지 이르렀다. 모광은 그 세력이 한창 떨침을 두려워하여 동방제후를 분리시켜 서원왕에게 명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언왕은 황지 동쪽에 살았는데 국토가 500리였으며 인의를 행하니 육로로 와서 조회하는 나라가 36국이나 되었다. 모광이 후에 적기 로기 등의 말을 얻어서 조부로 하여금 그 말을 몰고 초나라에 알려서 서국을 치게 하니 이에 초문왕이 대병을 일으켜 서국을 멸망시켰다. 언왕이 어질기만 하고 권도가 없어서 차마 그 백성을 데리고 싸우지 못하였으므로 패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리하여 북으로 팽성 무원현 동산 아래로 달아났는데 따라간 백성이 10,000명이나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 산의 이름을 서산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록을 참조하면 서희는 동이로 분류되었습니다. 중국 산동 지역까지 동이가 살았고 북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밑줄 쫙 별표 2개 기억하세요. 다만 남당유고 고구려 사략의 필자가 후한서 동이열전 서문의 기록을 참조하여 쓴 것인지 고기를 인용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남당유고 고구려 사략 기록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 계승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과 관련한 남당유고의 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송양은 북부여의 선종 또는 선족, 비리왕 손호는 북부여의 적손이라고 망령되이 칭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비리국은 중국 정사 조선전에서 마한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자 조선이 위만에게 소가 패하고 바다를 건너 마한을 세웠는데 한무제에게 위만 조선이 멸망하자 위만 조선 땅에 남아있던 옛 기자 조선의 후예들이 스스로 마한인이라고 칭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이 낙랑군 또는 대방군에 속해 있는 영토에 살았더라도 마한인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중국 정사 조선전의 일부 기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리국은 중국 정사 조선전의 부여이며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와 구분하여 사관들은 서부여로 구분하여 이름하였고 훗날 모용선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방 사람들은 북부여를 자신의 혈통이나 정통으로 여겼다고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고대 국가 대부분이 부여라는 명칭을 쓰고 있음이 부여가 단군 조선의 계승자이고 단군 조선을 선조로 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지만 사료의 부족이 아쉽습니다. 부여가 단군 조선의 후손이라는 의식의 정합성보다는 맹신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우선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조선과 관련하여 율곡 이희 선생의 기자실기 이외에도 서거정의 저서, 필원잡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자를 조선에 봉한 것이 주 무왕 김효년이었으며 뒤에 임금준에 이르러 한고조 병오년의 위만이 침입하여 배를 타고 남쪽으로 피하였는데 기씨가 평양에서 도읍한 것이 878년이다. 기준이 금마군에 도읍하여 이를 마한이라 하였다. 한사군과 이도 독부의 시대를 지나서 백제 온조왕 26년 무진년에 망하였으니 이것이 또 140여 년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백제왕이 마한을 습격해서 점령한 것만을 기록하였고 기씨의 세계는 명백히 말하지 않았으니 당시에도 필시 상고할 만한 것이 없어서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단고기의 한국 고대사 연구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하여 기자 조선의 기록을 찾아봤더니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위만에게 패하여 바다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필원잡기의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이 기록에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아버지 해모수가 등장하는데 살았던 시기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한단고기는 동명왕의 세계와 가계도까지 꽂혔습니다. 유튜브 자료를 만들려고 오랜만에 읽어보다가 대실망했습니다. 정말로 이 정도였어?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한단고기에는 일본 서기 건국 원년인 서기 전 660년과 연관된 기록이 있습니다. 단군세기 36세 메륵 단군인데 제위 38년 서기 전 667년 협야 후 100만명을 보내어 해상의 적을 토벌하게 하셨다. 12월에 삼도를 모두 평정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서기에 기록된 건국 원년은 기년 조정론에 의해 600여 년을 뒤로 가야 하는데 임의로 맞춘 것입니다. 본인도 한때 환빠였지만 대통령님 말씀 때문에 혹여나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한단고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기록이 고대사 연구에 참고할 만한 사료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은 한단고기를 읽지 않고 주변 사람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일 거로 생각합니다. 마치 종교 서적을 읽는 기분이었습니다. 삼국사기의 왜곡은 그냥 장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국사기 등 우리나라 고대사가 어떤 장난을 쳤는지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논란이 생길 것 같았는지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시켜서 뼈가루만 남았습니다. 한단고기를 위주로 한국 고대사 복원이 불가함은 일본 서기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태백일사 고구려 분기 10일 행촌 이암의 역사의식에서 문제점을 제시하면 행촌 선생이 일찍이 천보산에서 유람하다가 밤에 태소함에서 묵게 되었다. 그곳에 소전이라 하는 한 거사가 기이한 옛 서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에 이명, 범장과 함께 신서를 얻었는데 모두 환단 시절부터 전해 내려온 역사의 징결이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조실록 세조 11년 1월 19일 정묘 기사에는 좌승지 윤필상에게 명하여 동국통감을 편차한 서책을 봉하여 아뢰게 하였다. 당시에 동국통감의 일을 시작한 지가 이미 오래였는데도 성효가 없었고 또 내장 서책을 내어 문신에게 초록하도록 분부하였으나 일이 모두 늦어진 까닭으로 이러한 명이 있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장 서책을 내어 문신에게 초록하도록 분부하였으나 일이 늦어졌다고 하였는데 조선의 문신들이 어떤 책인데 초록을 못해서 쩔쩔매고 있다는 뜻일까? 남당유고 추모경 상편에는 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생략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는 제명들입니다. 신명선제라는 삼국사기에도 없는 묘호가 등장합니다. 서기 121년 춘추 100세에 사망했으며 중국 정사 조선전에는 기록을 남겼지만 삼국사기에는 사라진 고구려 왕입니다. 신하들이 변명하는 말을 요약하면 고구려에서 만들어져 전해 내려온 책이라 난해한 글자가 많고 고비에도 또한 이러한 글자가 없어서 읽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부득이 지금의 글자로 연구해서 그것을 읽을 수 있게 개수하여 책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당유고에서는 고구려의 책도 난해한 글자 때문에 판독이 되지 않아 원본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개수라고 불릴 수 있는 상태로 책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한단고기에서는 환단 시절의 책을 읽을 수 있었다는 불가사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6편에서 뵙겠습니다.